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5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고요.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초 같은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큰 나무 성목과 같아서 작벌에서 동량의 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양류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작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로지 목화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살인 금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을목으로서의 용도,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했죠.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되기 때문에 자칫 수기가 부족하고 화만 왕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다 목분이 될 수 있죠. 화다 목분이 될 수 있고, 또는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목분비회에 화가 왕하고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5월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약한 일간 을목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로지 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을 생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킬 수 있다. 임수와 계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 을목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인이 되죠. 정인.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데, 육친눈만 봤을 때는 정인이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을목을 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억제시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의 을목은 존시는 보다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우루수와 같은 개수가 있게 되면은 하늘에서 저절로 비가 내려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을목이 파릇파릇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 5월의 개수는 뜨겁죠. 뜨거운 그러한 5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 하면 수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5월의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5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요한 핵심은 개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를 보좌해 주기 위해서는 신금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을 말하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분석해 보게 되는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음화가 되죠. 이는 오화는 양이지만 그 본기가 보다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화 안에는 병화, 이또 그 다음에 그 본기 정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 틀은 양이지만은 그 본성은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양용음 음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목이 음화를 받다. 음대 음의 관계. 근데 중요한 것은 목은 화를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가 되겠죠. 목생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겁니다. 아생자, 나 아자에다 생할 생자. 그죠? 아생자. 이건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아자라고 하고, 이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보면 이제 어머니 같은 개념이 인성이다.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다. 내가 표출해내는 창작물과 같은 것이고 나의 아랫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식을 식상으로 보게 되죠. 여자는 상관이 아들이고 식신이 딸이 된다.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자식인데 참고로 평관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정관은 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 음양과 조합에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처럼 양목이 음화인 오화를 보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대 양의 관계,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이거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음목이 음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격은 식신 격이 되는 것이고, 5월은 화왕절이 되겠죠. 화왕절, 화가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목은 5월에 사지가 됩니다. 목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 을목의 기운을 왕한 식신이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입니까? 일간이 약하다는 뜻입니까?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매우 조열하죠. 뜨겁고 건조하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물입니다. 물, 수가 있게 되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해서 을목을 생해 줄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수국화해서 5월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같은 여름에 비가 한 박 오게 되면은 산에 있는 나무가 파릇파릇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그나마 좀 비가 온 연휴에는 기후가 좀 시원해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5월의 간목, 5월의 을목이 물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이 5월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 개수 말고 임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를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때는 뭐 정인이네 편인이네 이걸 나눠 볼 필요는 없는데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습니다. 개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로수라고 했고요. 임수는 대해수라고 했어. 강호수라고 했죠. 그래서 개수, 5월에 을목 개수를 얻었던 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저 을목에다 물을 길러다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의 임수를 보게 되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을목의 개수를 보면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임수 쓰는 것보다는 개수 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제가 일간의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정인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편인이지만 을목은 편인인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월은 목도 약하지만 수도 약하죠. 화가 너무 왕하면 화왕 목분도 되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면 왕수갈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관성이 있어서 저 개수를 갖다가 생해 줘야 된다.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지만 그 수가 힘을 얻어서 목을 생하고 화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만약에 금이 있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차라리 금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수가 있을 때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겠지만은 수가 없으면 극설교집이 되죠. 화는 목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 금은 목을 극할 것이고, 그러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완전 뒤로 넘어진다, 코 깨지는 그런 형상이 된다. 금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당연히 수가 있은 연후에 금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월간에 볼까요? 경금이라고 하는, 경금보다는 이걸 먼저 보죠. 자, 간목을 보죠. 간목. 자, 간목이 있으면은 5월에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겁재인 간목을 보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간목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목은 뭘 합니까? 화를 생하게 되고, 목이 화를 생하면 기운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조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을목이 역시나 을목, 갈목이 다 화왕목분이 되겠죠.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관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가 있으면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화가 왕한데 수가 없으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재 진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좋은 것이 뭐냐면, 토 중에서는 습토라고 했죠. 습토는 두 개가, 천간의 기토가 있으니까 지지로는 축토와 진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토 두 개를 다 얻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진에는 간목과 을목이 통근할 수 있죠. 축은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단 개수가 있으면 좀 좋을 것인데, 개수는 임수가 있으면 좋을 것인데, 축중개수, 진중개수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 따라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병자시가 되면 이거 좌우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자진합도 되지 않죠. 이거 축토가 있으면 이건 자축합이 되겠죠. 자축, 이거 뭐 합토라고 보더라도 일단은 이게 건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습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뭐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화 투출되는 것도 썩 나쁘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뭐 썩 나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나쁘지 않지만 여자도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
병자시가 좋을 것 같고요. 남자는 차라리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럴까요? 라고 봤을 때는 진축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을목 자체가 마르진 않습니다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미대운을 넘어서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화가 이렇게 그 건토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남자의 경우 병자시는 사주가 좀 많이 음습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같은 병화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병자시는 여자, 병술시는 남자가 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해, 을목, 경금이 이렇게 뿌리는 둘 수 있지만은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무토는 토국수에서 토를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인 기묘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수운으로 갈 때는 무토가 수를 좀 대운에서 들어오는 수를 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 무인시 같은 경우는 기묘시는 별로입니다. 근데 무인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차라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보다는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사리 무인시 선택하기보다는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게 보이고요. 경진시 또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을목 하나 넣고 경금 두 개가 있죠. 투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사주가 좀 혼탁해진다. 을목이 관성이 두 개가 저렇게 있으면은 어느 관성을 내 관성으로 할 것이냐 하면 혼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매우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로 볼까요? 자, 남자가 둘이죠. 직장도 두 개고, 그럼 직장이 딱 두 개냐? 아니죠. 직장을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뭐 신사시 같은 경우도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도 볼 수 있죠. 일단은 7살인 신금이 시간에 투출해서 일목을 극하는 것은 어느 무로 보나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임오시 같은 경우 시지에서 오화를 봐서 조금 더 조열해질 것 같지만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요. 을목을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제가 아까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한다는데 개미시는 예외입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미충이 되죠. 그러면은 개수가 뭐 물론 경금의 생을 조금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개수의 근원이 너무 약합니다. 충미충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생시는 아닌 것 같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는 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신축진에 진토가 경금이 생각하고요. 축신의 경금이 통금까지 합니다. 이거 의외로 저 경금이 목을 갖다가 좀 극하는 힘이 매우 세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남자의 경우 병술시, 무인시, 병자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자시 정도 또는 뭐 이게 목화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갑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뭐 여자 같은 경우 정해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이렇게 선택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다른 날 좋은 날에서는 또 그 날을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 오늘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했던 그 생시를 위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